막 하고 왔는데 어떤 사회에서 무언가 보통 얘기하는 장사미사가 아니고 필부필부 같은 게 아니고 무언가 자기가 다른 발언권을 얻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무언가 힘을 주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면서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거를 근데 그게 어느 영역에나 다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정이 있었던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쪽은 정말 더 심해요. 이렇게 정형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컨텐츠 만든다는 것도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지금 나중에 인기가 존나게 있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요새 오늘도 말씀 나눴던 분이랑 그게 미국에 캔슬 컬처라는 게 생겼대요. 뭔지 아세요? 난 몰랐어요. 대충 그 좀 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나의 흔적을 다 지우는 어떤 사람이 막 되게 대단한 100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원래 한 가지 일을 딱 이제 뽀록이 난 거예요, 뭐가.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작품부터 모든 것을 다 보이콧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다 그쵸. 부정한다? 네, 지금은 그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인간 존재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얼마 전에도 신문기사 났잖아요. 남녀간의 결혼도 하는 남녀간이 20대가 만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온라인 타는데 서로 약간 무슨 계약 관계처럼 뭘 이렇게 만들어 쓴다고 하는 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를 완전 두는 거잖아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느꼈던 게 너무 조심스러워 사람들이 다들. 욕 한마디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되게 일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둘이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뭐 고소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 계속 무언가 이렇게 재판관을 두려는 거죠. 그 공정함 속에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되는 누군가한테 1대1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건데 맨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회적 요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이 굉장히 힘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1대1로 대결하자 이거야. 딴 거 다 빼고 이렇게 됐었을 때 모든 사회적 현상, 역사적 경험들을 다 삭제하고 몇 점이야? 그때 그 경기가 공정해? 라는 걸로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기가 너무 버거운 이 삶을 팍팍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주제를 좀 해봐요. 정리 안 돼도 되니까. 주제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이 사회에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어떤 배경과 그들의 어떤 출신과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죠. 그거는 사회라는 거는 어쨌든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관계라는 건 어떤 흘러온, 이게 관계라는 건 동시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시간에 이게 축이 쌓여야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역사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관계와 사회가 성립한다는 건데, 그런 역사와 그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한데, 그러려고 사회가 너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오히려 뭔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으로 있어서 더 퍽퍽해지고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비슷합니다. 많이 나오는 책이 9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90년생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다음에 90년생은 그렇게 자기들이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정이나 내가 우리 때는 좀 달랐지만은 X세대라고 불렸던 거를 과연 그게 이제 그게 의미가 있었을까? 세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떤 세대의 단어가 브랜딩화된 시기거든요. 뭐 386 세대, 87년 6월 항쟁 세대, 뭐 산업화 세대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기가 마련됐던 걸 세대라고 했던 거가 대부분이었으면 X세대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던 게 어떤 선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계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무언가가 명명이 되어진 게 X세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보통 지금 시대에 돌아봐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보통 얘기해요. 뭐 음악이나 문화산업,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여소야대 정부가 되면서 87년 항쟁의 결과로서 갑작스럽게 노동자의 삶이 갑자기 확 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OECD에 가입을 막 해. 그러니까 나라도 잘 돼.
그다음에 국민 소득도 올라가. 문화적으로 너무 뛰었어. 그때 아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갑자기 확 떴던 때이거든요. 이렇게 막 펑퍼짐한 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형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거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성했던 기억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추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IMF 때문에 완전 무너졌고 지금 20, 30대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무언가 강이 생기는 것 같은, 우리에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사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그 결과 하나 수치로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힘을 잃거나 뭐 젠더를 바라보든 계급을 보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이제 유튜브 뭐 좀 계속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매주에,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보진 않겠지만 뭐 잘 찍고 있어? 물어보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자극적인 거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자극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른 데에 너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시선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정희 얘기했던 프랑스나 독일의 영화를 본다. 프랑스나 독일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근본적으로 그간의 제국주의 착취가 남아있는 유산들이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들 복지국가를 이루면서 무언가 프랑스에서는 686명 포함해서 톨레랑스가 생겼고 독일에서는 어떤 뭐 펍이나 이런 약간의 중상층 문화들이 유지가 되면서 현재 뭐 북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자원의 요용성이 실제 유럽 사회라고 하는 노동을 덜해도 어느 정도의 임금 체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그 쉽게 말해서 부의 편중이나 역사적 기원들이 배부른 곳간에 무슨 난다 있잖아요. 뭐 그거를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 얘기 계속 어디론가 막 흐르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6월인가 번역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여성 중심의 제품들까지도 다 남자의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들, 여자들이 되게 가려져 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그러면서 증명을 했어요. 정말로 그동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진짜 결과물로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준 책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음부터 해서 그 보면 근대적 통계 체제에서 기술의 영향인 것이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기술의 내부에 있는 기본 데이터셋이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걸 되게 나타내준 거라서 그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저기 박이 권해서 그 책을 이제 훑어봤어요. 박이 얘기해줬던 가장 인상적인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에어컨 얘기였어요. 그래서 에어컨의 기준이 에어컨의 풍량과 에어컨의 그 성능의 기준이 40대 70kg 성인 남성의 기준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에어컨은 태생적으로 여자한테 추울 수밖에 없다. 맞아요. 여성들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래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 날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고요. 그렇죠. 이 저기 유튜브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떨고 하는 건 좋은데 보시는 분들도 즐거워야 유튜브라는 그렇죠. 플랫폼을 올리는 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뭔가 방향을 아예 전환한다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인터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우리 박이 지금 박사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죠. 박사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맞습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보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50분 정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절친 혹은 혈맹, 혈연 관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아니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맞아요. 우리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봐. 그렇게 맞아요. 그렇긴 해. 맞아 그렇더라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친한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50명한테
뿌려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래서- 처음엔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렇지만 쭉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네.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50분 정도가 꾸준하게 봐주시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뭔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바닥이 아닌가. 우리는 기반을 다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땅이 굳어졌어. 마치 스타트업의 제이커브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는 걸 꿈꿔보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예요.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